15일 날은 서울 국립현충관에서 6.25 전쟁 영웅 연재근 영웅의 63주년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본에서 민중홍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회원님들이 참여하셔서 그날 비가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에는 있었습니다만은 날씨가 비 한 방울 안 오고 아주 화창했습니다.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1부, 2부 행사를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경양 각지에서 근 30여 개 단체장님이 참여하시고 220명의 회원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목사님, 여기 계시는 저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이 8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추모사도 4분이 하시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성대히 이렇게 했습니다. 혹여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다시 소개를 합니다만은 연재근 영웅은 해방이 되고서 국방경비대에 자원 입대를 해서 청주 7년대에서 조교로 있다가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1948년 육군 3사단 20연대 1대대 군대장으로 배속이 됐습니다. 배속이 돼서 1949년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에 참전하셔서 공비 9명을 생포하신 성과를 거두고 그 공과로 특별히 휴가를 나온 것이 1949년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휴가를 다녀가신 것이 우리 가족하고는 마지막 상면이 됩니다. 그러고 1950년 뜻하지 않은 김일성의 불법 당침으로 민족상전의 비극이 시작되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3개월도 못 돼서 전 국토가 김일성 손아귀에 들었을 때 마지막 격전지인 포항 영일만으로 흐르는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47일간을 피어가는 한 채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형산강을 적에게 뺏기게 되면 경주 일보와 부산이 적화 통일이 되고 여기를 지켜서 형산강을 도강해야만이 반격의 기틀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국가의 위기가 백작간도에 있을 때 47일간 수차에 걸쳐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형산강을 도강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상대가 워낙 막강합니다. 김일성 주력부대 5사단 마상천 사단장이 이끄는 10년대, 12년대가 대체해 있고 또 김일성의 특전대 766부대 오진우 대장이 이끄는 766부대가 대체해 있기 때문에 계속 패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계래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낙동강 촌 반격작전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7일간의 수차에 걸쳐서 도방을 시도했습니다마는
매번 패전 연속이니까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적개심에 불타는 연적은 분대장이 분대원 12명을 모아놓고 우리가 목숨 바쳐서 도강에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구하자. 그렇지 않으면 김일성 나라 되고 만다 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소대장 중대장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명령만 내려주시면 우리가 목숨 바쳐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얻어가지고 1950년 9월 17일 새벽 4시에 지금 포항 제철이 있는 데서 상류 지점 1km 500 떨어져 있는 상류 지점 거기에서 포항시 장흥동이라는 데서 13명이 수류탄을 온몸에 가득 차고 캄캄한 새벽 4시에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깊은 데는 헤엄치고 얕은 데는 걸어서 대한의 기관 정진지 가까이 갔을 때는 먼동이 터가지고 적에게 발각이 돼서 적의 집중 사격을 받아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던 연재군 특공대장은 애인조국계의 관통상을 입어 피를 흘리고 대원은 다 죽고 3명만 남았을 때 기어이 포기하지 않고 대한의 기관 정진지 있는 데를 잠수하고 순가품은 물리로 올라오면 기관총 세례를 받아가며 기관총 진지 가까이 가서 수류탄 3발을 투척하여 그 막강한 기관총 진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대군의 집중 사격을 받아서 4명도 그 자리에서 산화가 됐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계대군을 후퇴하기 시작하고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하던 연대가 무사히 도강을 해서 평산강을 건너 포항을 탈환했습니다. 포항을 탈환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우리 아군은 동해 쪽으로 계속 북진하고 인천 상륙작전도 계대군이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유엔군이 무사히 상륙작전에 성공해가지고 서쪽으로 계속 전진해서 9월 26일 오산서 유엔군과 아군이 합세해가지고 이틀 후인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일은 38선을 돌파하고 백두산 백기까지 날렸다는 것이 전쟁 일기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재군 영문 태국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무공포장 포장을 수여받고 그로 인해서 2003년 1월 달에는 전쟁인정관에서 2번째 영웅으로 선정이 되고 또 2012년도에는 박승춘 보훈처장 쪽에 2012년 8월의 6.25 전쟁 영웅으로 3번째 선정이 됐습니다. 아울러 국방부에서 3번째로 2019년 1월 3일에 4번째 영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선양 행사를 하는 이런 행사가 있었고 아울러 군인의 사기를 심어준다 해가지고
일개 군단 하면 3만 명이 되죠. 3만 명에 12년 이상 근속한 모범용사 한 사람씩을 매년 선정해서 수도경비사까지 14명을 선정을 합니다. 14명을 선정해가지고 정부에서 20년 동안 호국 헌신상이다 하고 시상해오던 것을 2011년서부터 한 목숨 두 번 바친 연재근 영웅의 군인정신을 닮아라 해서 연재근 영웅의 이름을 따서 재근상으로 개칭해서 매년 14명에게 재근상 시상식을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부사관학교 거기에서 시상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5월 18일 날 재근상 시상식을 했습니다. 아울러 120명 6.25 전쟁 영웅의 모델 케이스로 추모공원을 연재근 영웅 추모공원을 고향에다가 3,000평에 조성을 해가지고 연재근 영웅의 동상을 건립하고 아울러 탱크도 갖다 놓고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의 부사관학교에는 거기 연재근 영웅 기념관을 건립을 하는데 백선엽 장군께서 헬기를 타고 오시고 김동신 국방부 장관 또 김정식 대장 또 유성식 교장 저와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기념을 했습니다. 거기에 연병장 두 개는 6번째 동상을 세우고 훈련장을 연재근 훈련장으로 개칭을 해서 오늘날까지 부사관 생도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헌신적으로 귀한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구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부광을 입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편안히 살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겨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투철한 애국심으로 이 모임에 빠짐없이 꼭 참여를 해서 현실의 이 어려운 것을 타개해 나가도록 우리 힘을 하나로 뭉쳐서 싸워서 이겨나갑시다. 감사합니다.